명희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더라. 임종을 앞둔 이의 귀의 소원을 속삭이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가봐. 아버지 귀에 네 소원을 말해봐. 어떤 순간들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태어나는 순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순간, 그리고 누군가와 작별하는 순간. 하지만 때로는 그 끝이 새로운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가족이 실제로 겪은 기적에 관한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기적이라고 부르기엔 너무나 인간적인, 그래서 더욱 신비로운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간절함에 관한 이야기이고 사랑에 관한 이야기이며 무엇보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의 경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는 작은 방. 수지는 오늘도 어김없이 그 방 앞에 멈춰 섰습니다. 아이 방으로 준비해둔 공간. 하지만 5년째 그 방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문고리에 손을 올렸다가 다시 내렸습니다. 남편 민호가 뒤에서 다가왔지만 수지는 서둘러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괜찮다는 말. 그녀는 최근 몇 년간 그 말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자신에게도 남편에게도 시부모님께도. 하지만 정말 괜찮은 걸까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는 수진의 손놀림은 기계적이었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담는 모든 동작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결혼 초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은 아침 풍경. 하지만 식탁만은 달랐습니다. 시아버지 영수는 온화한 미소로 며느리의 정성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걱정을 수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시아버지의 얼굴은 점점 더 수척해졌고 식사량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오늘도 영수는 몇 숟가락 뜨지 못하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시어머니 명희가 남편의 등을 걱정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아침 식탁의 침묵은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각자의 마음속에는 말하지 못한 걱정들이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수지는 시아버지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병세가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그런데 자신은 아직도 아이 하나 갖지 못했다는 것을. 그녀의 가슴 속에는 죄책감과 조급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날 오후 수지는 다시 한의원을 찾았습니다. 한의사는 침착한 목소리로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몸 상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남편도 마찬가지라고.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될 거라고. 하지만 벌써 8년이었습니다. 8년.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의사는 심리적인 부분도 중요하다며 너무 애쓰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너무 애쓰지 말라고요? 수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애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조차 이미 애쓰는 것이 아닌가요? 한의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진의 눈에 놀이터가 들어왔습니다. 그네를 타는 아이들, 엄마 손을 잡고 뛰어가는 아이들. 그녀는 발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아이들의 엄마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도 언젠가는 저렇게 될 거라고.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그날 밤 수지는 인터넷을 뒤지며 또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서쪽으로 뻗은 버드나무 가지를 채취해서 다려 먹으면 효과가 있다는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민간요법. 화면을 스크롤하던 수진의 손이 그 문구에서 멈췄습니다. 민호가 뒤에서 조용히 다가와 아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그만 자자고. 너무 피곤해 보인다고. 하지만 수지는 조금만 더 보고 싶었습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충분히 행복하다고, 아이가 없어도 행복하다고. 수진이 남편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자신도 안다고. 하지만 뭔가 비어 있는 것 같다고. 이 집에, 그들의 삶에 뭔가가. 민호는 아내를 꼭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말없는 위로, 말없는 이해.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도 수진의 마음속 간절함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은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찾아간 작은 굿당. 향 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는 좁은 방 안에서 무당은 수진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무당은 알았습니다. 이 여인이 아이를 갖고 싶어 한다는 것을, 많이도 애썼을 것이라는 것을, 한약도 먹고 병원도 다녔을 것이라는 것을.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당은 알 수 없는 표정으로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무당이 입을 열었습니다. 때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다고. 지금이 아닐 수도 있고 다른 방식으로 올 수도 있다고. 수진은 물었습니다. 그럼 자신에게는 아이가 없다는 것인지. 무당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건 자신이 판단할 일이 아니라고. 다만 수진의 마음이 너무 무겁다고. 간절함이 집착이 되면 오히려 좋은 기운을 막는다고. 조금 내려놓으라고. 내려놓으라는 말. 수진은 또 그 말을 들었습니다. 한의사도 남편도 이제는 무당까지. 내려놓는다는 게 뭘까? 포기하라는 건가? 아니면 그냥 기다리라는 건가? 굿당을 나오는 수진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수진은 시어머니와 마주쳤습니다. 명희는 며느리의 지친 얼굴을 보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 착한 며느리가 얼마나 많은 압박을 느끼고 있는지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 명희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많이 힘들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따뜻한 한마디에 수진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죄송하다고, 자신이 역부족인 것 같다고. 명희가 며느리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니라고, 절대 아니라고. 수진은 이미 훌륭한 며느리고 훌륭한 아내라고. 아이는 하늘이 때가 되면 보내주실 거라고. 정말 그럴까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명희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함께 믿고 기다리자고. 하지만 그날 밤 명희 역시 혼자 방에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며느리의 마음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남편 걱정이 더 컸습니다. 영수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이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을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명희는 남편 곁에 누워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고요했지만 각자의 방에서는 각자의 기도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영수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병원 응급실로 실려간 그는 그대로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의사의 차분하지만 무거운 목소리가 가족들을 중환자실 안으로 불렀습니다. 명희, 민호, 수진. 세 사람은 중환자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산소호흡기를 착용한 영수.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가늘었습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수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아들을 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잘 살으라는 한마디를 하였습니다. 민호는 아버지에게 괜찮아질 거라고 말했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명희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50년을 함께한 손. 그 손이 이제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명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함께한 세월이 정말 행복했다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영수는 아내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명희가 갑자기 며느리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은 침대 발치에서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명희의 머릿속에 갑자기 어떤 생각이 스쳤습니다. 오래전 할머니에게서 들었던 이야기. 임종을 앞둔 사람은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 서 있어서 그들에게 간절히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그것이 미신인지 진실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습니다. 명희가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수진이 다가왔습니다. 명희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더라. 임종을 앞둔 이의 귀의 소원을 속삭이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가봐. 아버지 귀에 네 소원을 말해봐. 수진은 망설였습니다. 이런 순간에 자신의 소원을 말해도 되는 걸까? 이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닐까? 하지만 명희는 며느리의 마음을 알았다는 듯 말했습니다. 괜찮아. 아버지도 원하실 거야. 손주를 보고 싶어 하셨거든. 수진은 천천히 시아버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영수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중환자실의 기계음, 복도에서 들려오는 소리,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수진은 시아버지의 귀에 입을 가까이 대고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버님, 부디 저에게 아이를 허락해 주세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 아이를 갖고 싶어요. 정말로. 그녀의 손이 시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님께 손주를 안겨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하지만 부디 말이 끊겼습니다. 수진은 흐느꼈습니다. 그 순간 영수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며느리의 손을 살짝 쥐는 듯한 움직임. 그리고 그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너무나 작은 목소리였지만 좋은 엄마가 될 거야 라고 수진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수진은 시아버지의 손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명희와 민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새벽 3시 27분, 영수는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3일장, 조문객들이 다녀가고 눈물이 흐르고 또 새로운 하루가 밝았습니다. 수진은 장례 기간 내내 기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음식을 나르고 시어머니를 챙겼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시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좋은 엄마가 될 거야. 그 말은 무슨 뜻이었을까? 축복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위로였을까?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후 집안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명희는 남편의 빈자리를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텅 빈 식탁, 3명만 앉은 저녁 식사, 수저 소리만 덩그러니 울렸습니다. 민호가 어머니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명희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50년을 함께한 반려자를 잃은 상실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수지는 시어머니의 밥그릇에 반찬을 더 얹어주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오랜만에 남편과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자신이 이상한 게 아니냐고. 아버지 돌아가신 날 아이를 달라고 기도한 것이 계속 마음에 걸린다고. 민호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상한 게 아니라고.
아버지도 원하셨을 거라고, 그들이 행복하길 바라셨을 거라고. 그리고 2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수지는 이상한 느낌에 잠에서 깼습니다. 속이 미묘하게 울렁거렸습니다. 설마. 그녀는 조심스럽게 약국에 들러 임신 테스트기를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테스트를 했습니다. 3분. 그 3분이 3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지는 테스트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2줄, 선명한 2줄. 수진의 입에서 작은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게 정말일까?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버님,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이루어진 건가요? 수지는 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의사는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임신 4주차라고, 건강한 아기라고. 수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진료실을 나온 수지는 한참을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드디어 8년간 기다렸던 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진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임신했다고.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민호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말이냐고. 수지는 방금 병원에서 확인했다고 대답했습니다. 민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민호는 회사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내를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수진과 민호는 손을 잡고 시어머니 방으로 향했습니다. 수진이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기가 생겼다고, 임신했다고. 명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순간 명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명희는 며느리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녀는 며느리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명희는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들었냐고. 손주가 온다고. 그날 밤 세 사람은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명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아버지가 들어주신 걸까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모르겠다고. 우연인지 기적인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고. 명희가 물었습니다. 무엇이냐고. 수진이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보내주신 거라고. 명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보내주신 선물이네. 우리 모두에게. 임신 소식 이후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명희는 며느리를 극진히 챙겼습니다. 임산부에게 좋다는 음식을 준비하고 무거운 일은 절대 시키지 않았습니다. 민호 역시 아내를 보석처럼 대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무거운 것을 들려고 하면 말렸습니다. 수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러면 나중에 못 움직이게 될 거라고.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임신 3개월. 초음파 검사에서 아기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었습니다. 쿵쿵쿵쿵. 규칙적이고 힘찬 소리. 수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 정말 자신의 안에 있구나. 민호도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집에 돌아온 수지는 비어있던 아이방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고 문을 열었습니다. 햇살이 가득한 방. 더 이상 비어있지 않을 방. 수지는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곧 내가 이 방을 채워줄 거라고. 임신 5개월. 배가 눈에 띄게 불러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들이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이름을 무엇으로 할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명희가 제안했습니다. 아버지 성함에서 한 글자를 따는 게 어떻겠냐고.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영수 어르신의 영자를 돌림으로 하면 어떻겠냐고. 아들이면 민영, 딸이면 하영은 어떻겠냐고. 밝을 하자로. 하영. 밝고 빛나는 아이가 되라는 뜻. 그들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문득 시아버지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세요? 제가 곧 엄마가 돼요. 그날 밤 수지는 꿈을 꾸었습니다. 넓은 들판, 햇살 가득한 봄날, 그곳에 시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건강했던 시절의 모습으로 수진이 달려갔습니다. 영수는 온화한 미소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잘 지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진은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덕분이라고. 영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이건 수진이 받을 자격이 있었던 거라고. 그녀의 간절함, 그녀의 사랑, 그 모든 게 만들어낸 기적이라고. 영수가 말했습니다. 좋은 엄마가 될 거야. 난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영수가 며느리의 배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의 손에서 따뜻한 빛이 흘러나왔습니다. 건강하게 자라거라. 내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이란다.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감사하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영수는 뒤를 돌아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햇살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아버님, 영수는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빛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수지는 잠에서 깼습니다. 뺨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평화로운 감사한 눈물이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수진의 배는 풍선처럼 불러왔고 걸음걸이도 느려졌습니다. 민호는 아내의 팔을 붙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수지는 갑작스러운 통증에 잠에서 깼습니다. 진통이 온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황급히 일어나 가방을 챙겼습니다. 명희도 급히 방에서 나왔습니다. 애가 나오려나 보다고, 빨리 병원에 가자고. 세 사람은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분만실. 수지는 진통의 고통 속에서 온 힘을 다해 버텼습니다. 새 생명의 첫 울음소리.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축하한다고. 건강한 딸이라고. 간호사가 아기를 수진의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작고 붉은 얼굴, 꼭 쥔 주먹, 감긴 눈. 수지는 아기를 내려다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만났구나.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온 수진과 하영. 비어있던 아이방은 이제 작은 침대와 장난감들로 가득 찼습니다. 밤낮 없는 수유와 육아로 정신없는 나날이었지만 가족들은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명희가 하영이를 안고 말했습니다. 이 눈매가 아버지 젊었을 때랑 똑같다고. 수지는 아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아기의 눈매에는 시아버지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100일이 되던 날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명희가 영수의 영정 사진을 가운데 두고 가족들이 둘러앉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미소 짓는 영수의 사진이 마치 함께 웃고 있는 것처럼. 그날 밤 수지는 영정 앞에 홀로 앉았습니다. 제가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할게요. 아버지가 저를 믿어주신 것처럼 저도 저를 믿을게요. 바람이 창문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10년이 흘렀습니다.
하영이는 15살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하영이는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진짜 궁금한 게 있어.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무엇이냐고. 엄마가 나를 갖게 된 이야기. 할머니가 가끔 하시잖아. 할아버지 돌아가시던 날 엄마가 기도했다는 거. 수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래, 그랬다고. 하영이가 물었습니다. 그게 정말 이루어진 거야? 아니면 우연이야? 수진은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영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둘 다인 것 같다고. 우연이면서 동시에 기적이라고. 과학적으로는 우연이겠지만 마음으로는 기적이라고. 수진은 딸의 말에 놀랐습니다. 넌 정말 똑똑하구나. 하영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중요한 건 그게 아닌 것 같아. 내가 얼마나 사랑받으며 태어났는지 그게 진짜 중요한 거 아닐까? 수진은 딸을 껴안았습니다. 그래, 너는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태어났다고. 할아버지의 사랑, 할머니의 사랑, 아빠의 사랑, 그리고 엄마의 사랑. 하영이가 말했습니다. 나랑. 그래서 나도 사랑을 나눠주고 싶어. 다른 사람들한테도. 할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것처럼. 수진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남편과 침대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가끔 아버님 생각이 난다고. 만약 아버님이 살아계셨다면 하영이를 보고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민호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분명 보고 계실 거라고. 어디선가.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질문은 남습니다. 과연 인간에게 신적인 능력이 있을까요? 임종을 앞둔 사람의 귀에 속삭인 기도는 정말 이루어질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우연일 뿐일까요? 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어쩌면 답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간절함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만들어내는 힘입니다. 수지는 5년간 아이를 갖지 못하며 고통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약을 다리고 무당을 찾아가고 온갖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그 간절함이, 그 사랑이 결국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우연이든 기적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녀를 지지했다는 것. 시아버지 영수는 임종 직전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좋은 엄마가 될 거야. 그것은 예언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고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축복은 실제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혹시 당신도 간절한 소원이 있나요? 이루고 싶은 꿈이 있나요?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간절한 마음과 사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힘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기적이라고 부르든 우연이라고 부르든 중요한 것은 그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임종을 앞둔 사람의 귀에 단 한 가지 소원을 말할 수 있다면 당신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그 답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이 무엇이든 그것을 향한 당신의 간절함이 언젠가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수진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당신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앞으로도 사랑하며 살아가세요. 간절히 꿈꾸세요. 그리고 믿으세요.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당신의 삶에도.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